어머니,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봐요. 김도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어요.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고 번개탄 타는 냄새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어요. 뜨겁게 흐르는 눈물이 어머니의 싸늘한 뺨 위로 떨어졌지만 정윤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럴 수 없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고결하고 따뜻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리 없었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똑똑히 보였어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든 끔찍한 죽음이라는 걸.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착하게만 살던 자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황기찬, 강세리, 두고 봐. 반드시 너희들을 내 손으로. 피눈물 섞인 그의 맹세는 차가운 방안을 울렸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복수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엄마의 죽음으로 분노의 화신이 되는 도윤의 철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람아, 이거 누구 거야? 아, 그거 엄마 거예요. 유치원생 보람이는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에 반짝이는 커프스를 쥐고 강재인에게 내밀었어요. 금속으로 된 커프스에는 HKC라는 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강재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그때 그 커프스야. 몇 달 전 김도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황기찬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 있던 커프스였어요. 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보람아,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보람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가방 안에 있었어요. 내가 놀다가 찾았어요. 그 말에 제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 이게 여기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실의 조각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커프스를 꼭 쥐었어요. 단한 결심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움트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도윤에게 알려야 했어요. 강재인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며 김도윤을 찾아갔어요. 도윤 씨, 이거 좀 보세요. 그녀는 손에 쥔 커프스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김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보람이가 엄마 가방에서 찾았대요. 그런데 나 이거 알고 있어요. 그때 도희가. 강재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희 씨가 죽었을 때 저희 남편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커프스예요. 안 그래도 제가 남편한테 어디다가 흘렸어 했거든요. 김도윤의 손끝이 떨렸어요. 확실해요? 그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 속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확실해요. 이거 제가 생일 선물로 맞춤해준 거라 제가 알고 있어요. 기찬 그 인간 거 맞아요. 도윤의 눈에 핏줄이 서렸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휴직 상태였어요. 강간미수 혐의로 회사 출입도 할 수 없는 처지였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젠장,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강재인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가 대신 갈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윤이는 낡은 외투를 걸친 채 YL그룹 건물로 들어섰어요. 한참을 주위를 살피던 그녀는 복도에서 막 걸어 나오는 황기찬과 마주쳤어요.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정윤이는 단호한 얼굴로 다가갔어요. 혹시 여기 회장님 뵙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황기찬은 정윤이를 흘끗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갑자기 회장을 찾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황기찬입니다. 무슨 용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윤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당신이 회장이에요? 황기찬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정윤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 김도희 어미 되는 사람이에요. 황기찬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응시했어요. 정윤이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냈어요. 우리 도윤이가 지금 이상한 소송에 휘말렸다고 해요. 그럴 애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일 아니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황기찬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정윤이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떻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황기찬의 뺨을 후려쳤어요. 황기찬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는 강하게 밀쳐내며 정윤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강재인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황급히 정윤이를 부축했어요.
황기찬은 문득 비웃으며 말했다. 직접 물어보시죠. 그렇게 말하고는 회장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정윤희는 강재인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윤희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 인간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강재인은 정윤희를 부축해 가까운 소파에 앉혔어요. 그러나 정윤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갑작스런 충격 때문인지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제인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정윤희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제인 씨, 그 인간한테 내가 말했어. 우리 도윤이는 절대 그런 애 아니라고. 소송 취하하라고 했어. 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그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됐어요. 정윤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미안해서 그래. 도윤이 때문에. 이제 말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인은 구급대원과 함께 정윤희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들것에 눕혔어요.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윤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 곁에서 강재인은 손을 꼭 잡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흐릿하게 눈을 뜬 정윤희가 제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야? 제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님,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정윤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엔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제인은 어머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씨, 제가 꼭 지킬게요. 정윤희는 흐릿한 시선으로 제인을 바라보다가 겨우 숨을 골랐어요. 고마워요. 제인 씨. 그 한마디가 제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속에서 분노가 거세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황기찬, 저 인간을 이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 들었죠. 지금 당장 끝을 보러 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요.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었죠. 이제는 더 치밀하게 준비할 때였어요. 제인은 심호흡을 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YL그룹 회장실로 향하는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니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느긋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고요. 아, 잘 모셔다 드렸나 보군. 그 비열한 말투에 제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너, 내가 진짜 끝장낼 거야. 황기찬은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죠. 끝장낼 실력이나 되냐? 제인은 가볍게 웃었어요. 그 커프스 말이야. 아직 못 찾았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내 맞춤이니깐.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몸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죠. 그날, 김도희가 죽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황기찬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반복되고 있었죠.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황기찬은 관자놀이를 천천히 눌렀어요.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날 입었던 와이셔츠와 커프스가 떠오르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인이 갖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어요. 그는 서둘러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올라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 문이 열렸고 강세리가 들어섰어요. 굳은 얼굴을 본 강세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황기찬은 책상 위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어요. 강재인이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강세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치명적인 증거? 그게 뭔데? 황기찬은 짧은 숨을 내쉬었어요. 커프스. 그날 입었던 와이셔츠에 달려있던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커프스였거든. 강세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황기찬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제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강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쩌려고? 황기찬은 주저할 틈이 없었어요. 제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홍 사장 시켜. 강세리는 바로 전화를 꺼냈어요. 지금 제인 씨 뒤 좀 밟아. 어디 있는지 바로 알려. 홍 사장은 짧게 답하고 곧장 움직였죠. 홍 사장은 명령을 받자 곧바로 사람을 시켜 강재인의 뒤를 쫓게 했어요. 제인은 병원에서 곧장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커프스를 본 이상 저 인간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편 황기찬은 회장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꼭 찾아야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고 강세리가 전화를 받았죠.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래. 주소도 확인했어. 황기찬은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아. 일단 정확한 위치부터 잡아.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 사장한테 확인시키고 있어. 황기찬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 일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어요. 홍 사장은 미행 중인 부하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주소 확인했습니다. 강세리는 곧장 그 내용을 황기찬에게 전했어요. 집 주소 파악했어. 방금 보내줬어. 황기찬은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죠. 좋아. 일단 위치는 확보했군. 목소리엔 여전히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커프스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황기찬은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또렷이 바라보았어요.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야. 타이밍을 봐야 돼.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죠. 커프스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강세리는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고요. 지금 바로 갈 거야? 황기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조금 기다렸다가. 다 출근한 시간쯤이 좋아. 계획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화면에 표시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제인이 움직일 수도 있어.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가늠하고 있었죠. 커프스를 찾기 위한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강세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들어갈 생각이야? 황기찬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일 아침. 다들 출근하고 나면 그때 들어간다. 그 말에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홍 사장한테도 얘기해둘게. 황기찬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그 시각 병원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죠. 고마워요. 제인 씨. 그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제인은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자연히 빨라졌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도 불안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 일찍 황기찬은 준비를 마쳤어요. 시계를 확인하며 낮게 중얼거렸죠. 지금쯤이면 아무도 없겠지.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직접 움직이는 게 더 안전했거든요.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강재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죠. 이른 시간이라 골목은 한산했어요. 그는 천천히 건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조용히 올라 현관 앞에 섰죠.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살며시 안으로 들어선 황기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어요. 안은 고요했죠. 좋아. 시간은 충분해. 그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어요. 눈을 빠르게 돌리며 내부를 훑었어요. 커프스가 있을 법한 장소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죠. 거실장, 책장, 서랍장까지 차례로 열어보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건 긴장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돼. 서두르면서도 최대한 흔적은 남기지 않으려 애썼죠. 그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살짝 비쳐 들어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안방에 들어서자 시선은 곧바로 화장대와 옷장으로 향했죠. 황기찬은 서랍 손잡이를 조용히 당겼어요. 조그마한 금속성 물체가 손끝에 스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황기찬의 손끝에 닿은 것은 반짝이는 금속 커프스였어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찾았다. 가슴 깊숙이 안도감이 밀려들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어요. 황기찬은 커프스를 작은 비닐에 담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인지 확인했죠.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온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황기찬은 숨을 죽이고 안방 한쪽 벽에 몸을 숨겼죠.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 시간에? 심장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어요. 곧이어 문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후.
오늘 장을 너무 많이 봤네. 정윤이었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황기찬은 숨을 죽인 채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정윤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걸음을 멈췄죠.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윤이는 문 앞에서 한 걸음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이를 악물었죠. 이대로 둘 순 없어. 거실 쪽에서 정윤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누구 있어요? 나와요. 황기찬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조용히 벽 뒤에서 몸을 빼내 정윤이 앞에 섰죠. 정윤이는 눈을 크게 뜨며 황기찬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황기찬. 두 눈이 부릅떴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차갑게 정윤이를 노려보았어요. 괜히 봐버렸군. 정윤이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황기찬이 빠르게 다가가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죠. 황기찬의 소나귀에 팔이 붙들린 정윤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버둥거렸어요. 당신, 왜 이런 짓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황기찬은 차가운 눈빛으로 낮게 말했다고요. 그 입 닫아야겠군. 정윤이는 힘껏 몸을 빼려 했지만 황기찬의 소나귀는 거셌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에 황기찬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일 없게 만들어주지. 그는 재빨리 정윤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정윤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황기찬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정윤이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제발, 그만.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에 황기찬은 미동도 없었어요. 손에 더 강한 힘이 들어가고 있었죠. 정윤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까지 아들 도윤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미안하다. 도윤아.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눈을 감았어요. 황기찬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놓았어요. 정윤이의 몸은 축 늘어져 바닥으로 쓰러졌죠. 그 모습에 황기찬은 잠시 숨을 죽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스스로 그런 걸로 보여야겠어. 그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서둘러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시선을 돌리던 그는 문득 생각났어요. 번개탄. 그게 필요해. 황급히 집을 나서 근처 슈퍼로 향했어요. 숨을 죽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번개탄을 구입해 다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정윤이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황기찬은 침착하게 번개탄을 준비했어요. 창문을 닫고 문틈까지 막았죠. 정윤이를 안방으로 옮긴 뒤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웠어요.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게 장갑까지 꼼꼼히 챙겼죠. 곧 방 안엔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했어요. 연기가 천천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방을 나왔죠. 이제 흔적은 없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삼촌 방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죠.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몸을 멈췄어요.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어린 보람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졸린 눈으로 복도를 살피며 걸어나왔죠. 황기찬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렸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재빨리 현관으로 몸을 돌렸어요. 허둥지둥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한 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결국 구두 한 짝만 신은 채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보람이는 느릿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에 퍼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죠. 뭐야, 이 냄새. 작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두리번거렸어요. 안방 쪽에서 더 진한 연기가 퍼져나오고 있었죠. 보람이는 조심스럽게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작게 부르는 목소리에 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죠. 그 안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보람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손으로 급히 핸드폰을 찾아들었죠. 떨리는 손끝으로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보람이었죠. 이 시간에 왜?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통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다급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삼촌, 엄마가 쓰러졌어. 연기 나와. 무서워.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보람아, 문 열어. 창문도 열고 삼촌 지금 갈게. 휴대폰을 들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옷을 챙겨 입으며 급히 집을 나섰죠.
머릿속엔 온통 불안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김도윤은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달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보람이의 울먹이던 목소리만 맴돌았죠.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외쳤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만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어요. 보람아, 삼촌 왔어.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코를 찌르는 연기가 가득했죠. 그는 곧장 안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도윤은 거칠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했죠. 기침을 하며 급히 창문을 열었어요. 그제야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정윤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도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몸이 느껴졌어요.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안 돼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보람이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삼촌, 엄마가. 도윤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도윤은 어머니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불렀어요. 어머니,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정윤이는 미동도 없었죠. 얼굴은 싸늘했고 손끝조차 차가웠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한편 보람이는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사르르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매만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강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윤 씨. 제인은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바라보았어요. 짙은 연기와 함께 쓰러진 정윤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님, 어떻게? 그녀는 입술을 떨며 다가왔어요. 곧장 무릎을 꿇고 정윤이를 바라보았죠. 눈물이 쏟아지듯 흘렀어요. 도윤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제인은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잠시 후 강제인은 방 안을 천천히 살폈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어렴풋이 현관 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엔 낯익은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죠. 이게. 강재인은 숨을 삼켰어요. 구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쉽게 눈에 띄는 것이었어요. 황기찬이 자주 신던 구두였거든요.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바로 방 안을 다시 살펴보았죠. 하지만 커프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인은 손끝이 떨렸어요. 머릿속으로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강제인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감싸 주었어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며칠 전 자신이 황기찬에게 했던 도발적인 말이 떠올랐죠. 그 커프스 아직 못 찾았지? 그 한마디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 있던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죠. 제인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그랬어요. 손끝까지 후회가 밀려드는 것 같았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곧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현장은 이미 번개탄 연기로 가득했죠.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윤과 제인은 어머니 곁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맥박 확인, 호흡 없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윤이의 몸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렸죠. 도윤은 망연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구급차로 옮겨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에 박혔죠. 제인은 도윤 곁에 조용히 섰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구급차를 따라갔죠. 응급실에 도착한 구급차가 멈춰섰어요.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들것을 옮겼죠. 도윤과 제인은 뒤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간호사가 두 사람을 안내했죠. 도윤은 힘없이 벽에 기대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제인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어요.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떨고 있었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응급실 문 앞엔 차가운 긴장감만 감돌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도윤과 제이는 벌떡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죠. 어머님, 어떠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죠. 어머니, 어머니. 제이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모간까지 차오른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던 의료진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제이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내가 괜히 복수하겠다고. 괜히 그런 말을 해서.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죠.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잘못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차오르고 있었죠.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황기찬에 대한 증오가 뒤엉켜 있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어요. 제이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도윤은 한참을 흐느끼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붉게 핏물이 돌고 있었죠. 제이는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지금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해야 해요. 어머님이 원하실 거예요. 당신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길.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는 듯 보였죠. 그래. 더는 흔들리지 않을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을 가슴에 새긴 채 복수를 위한 결심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죠. 잠시 후 강재인은 무언가 떠오른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 씨, 저 구두 한 짝 기억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구두? 네. 황기찬이 자주 신던 구두였어요. 집에서 발견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자식, 왔던 거야.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커프스가 사라졌어요. 그게 증거였는데.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흔적은 남겼어. 그 구두 하나만으로도. 점점 복수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죠.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낮고 굳은 목소리였어요. 제이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속엔 슬픔도 분노도 결연한 의지도 담겨 있었죠.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경이를 만나야겠어요. 지금은 그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같이 가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 마음속엔 단단한 각오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죠. 복수는 반드시 완성돼야만 했어요. 날 늦은 저녁, 도윤과 제이는 말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묵직했죠. 서로의 마음속엔 같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경아, 나 좀 도와줄래? 잠시 후 유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도와줄게. 짧지만 강한 대답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고요.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유경의 집 앞 골목, 도윤과 제이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유경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도윤은 굳은 얼굴로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구두 한 짝을 꺼내 유경에게 보여주었죠. 유경아, 이 구두, 너도 알지? 유경은 눈을 크게 뜨며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황기찬 그 인간이 자주 신던 거잖아. 입술이 떨렸죠. 도윤은 낮게 말했다고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쓰러진 그 방에서 발견했어. 유경은 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믿기 힘든 진실이었지만 눈앞의 구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유경은 구두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그 인간이었구나. 도윤은 눈빛을 굳히며 입을 열었어요. 유경아, 내가 한 가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 유경은 고개를 들었죠. 말해. 뭘 해야 돼?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요. 지호를 만나야 해. 근데 그날 튜터 선생님을 좀 못 오게 막아줄래?
유경은 잠시 눈을 깜빡였어요. 튜터, 그 선생님만 빠지면 되는 거지. 그래, 걔만 빠지면 내가 지호를 데려갈 수 있어. 유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그건 내가 처리할게. 도윤은 작게 고맙다고 말했죠. 유경은 오전 내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튜터가 오기로 되어 있었죠. 오늘이 기회야. 마음을 다잡은 그는 설사약을 탄 주스를 조심스럽게 병에 담았어요. 잠시 후 지호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이모. 그래, 씻고 쉬고 있어.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튜터가 도착했죠. 유경은 문을 열며 자연스럽게 병을 내밀었어요. 밖에 덥죠? 이거 좀 드세요. 튜터는 고맙다며 주스를 받아 마셨어요. 조금 뒤 복도를 서성이며 배를 움켜쥐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유경은 능청스럽게 말했다고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튜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수업 못하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아주었어요. 문이 닫히자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냈죠. 지금 와. 짧은 문자를 도윤에게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경은 조용히 문을 열었죠. 도윤이 얼굴을 굳힌 채 들어섰어요. 지호는 방에 있어. 유경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간 도윤은 책을 보고 있던 지호에게 다가갔죠. 지호야, 삼촌이랑 잠깐 가자.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삼촌? 어디 가요? 도윤은 아이를 조용히 안아들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지호를 품에 안았어요. 잠깐 삼촌이랑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지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알겠어요. 유경은 현관문을 살짝 열어 주위를 살폈어요. 밖엔 아무도 없어. 지금이 좋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지호는 품속에서 순순히 기대 있었죠. 유경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조심해서 가.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지호를 안전한 건물 안에 앉혀두었어요. 휴대폰에 변조 앱을 켜고 발신자 번호도 숨겼죠.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걸었어요. 곧 강세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야? 번호가 왜 이래? 낯선 번호에 당황한 목소리였죠. 변조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호는 내 손에 있다. 혼자 와라. 강세리는 숨이 턱 막힌 듯 했어요. 뭐라고? 너, 누구야? 경찰에 알리면 지호는 못 본다. 혼자 와. 짧고 단호한 경고였죠. 어디로 가면 돼? 강세리의 목소린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강세리는 손끝이 떨렸어요. 지호를 누가 데려간 거야? 숨을 고르며 급히 홍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사모님. 홍 사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강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고요. 지호가 누군가한테 잡혀갔어. 방금 협박 전화 받았어. 그 말에 홍 사장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짓을? 강세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목소리 변조됐어. 발신자 숨김이었어. 경찰 얘기 꺼내지도 말래. 홍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건 뭐랍니까?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답했죠. 혼자 오래. 나더러. 홍 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곧 출발합니다. 정확한 위치 보내주세요. 강세리는 주소를 빠르게 전송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혼자 가는 게 맞을까? 아니야, 그냥 보내면 안 돼. 강세리는 이내 결심했어요. 홍 사장한테 맡기자. 저 사람이라면. 홍 사장은 곧장 차량을 몰아 지정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주위를 빠르게 둘러봤죠. 조용하군. 너무 조용한데. 의심스러운 느낌이 스쳤지만 뒤돌릴 수 없었어요. 차문을 닫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죠. 복도는 쓸쓸할 정도로 적막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약속된 문 앞에 섰을 때 손등으로 식은땀이 느껴졌죠. 열려있군. 조심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빠르게 덮쳐왔어요. 크, 뭐야? 홍 사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뒤늦었죠. 눈앞이 흐릿해지며 의식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홍 사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발이 단단히 묶여 있었죠. 눈앞엔 낯선 창고의 풍경이 어지럽게 펼쳐졌어요. 젠장. 이런.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올 줄 알았어. 역시 너였군. 홍 사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너, 감히 이런 짓을.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고요. 너희가 먼저 건드렸어. 이제 갚아줄 차례지.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곧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홍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했어요. 영상통화가 연결됐죠. 수신자는 강세리였어요. 화면 너머 강세리의 얼굴이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야? 도윤은 변조된 목소리로 말했다고요. 잘 보고 있어. 너희 쪽 사람 여기 있다. 화면 속엔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군 홍 사장의 모습이 비쳤어요. 홍 사장. 강세리는 비명을 지를 듯한 목소리였죠. 도윤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야. 혼자 와라. 시간 없어. 말이 끝나자 통화는 끊겼어요. 강세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숨이 가빠지며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둘 순 없어. 주저하다가 결국 외투를 집어들었죠. 직접 갈 수밖에. 입술을 꾹 깨물며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머릿속은 이미 뒤엉켜 있었어요. 혼자 오래. 함정일까? 그래도 지호가.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는 어둑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심장은 쿵쾅거렸고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제발, 무사해야 돼. 어느새 건물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건물 앞에 도착한 강세리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어요. 인적은 드물었고 공기는 싸늘했죠. 혼자 왔다고 보여줘야 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심장은 쿵쾅거렸죠. 약속된 층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강세리는 손끝으로 문을 밀었죠. 있어요? 나 혼자 왔어. 그때 어둠 속에서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마취제를 적신 천 조각이 들려 있었죠. 미안하지만 널 그냥 보낼 순 없지. 순간 강세리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야.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윤은 강하게 마취 천을 들이밀었어요. 강세리는 몸부림쳤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강세리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윤은 숨을 가다듬었어요. 두 놈은 왔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사진첩을 열어 고급 구두 한 짝 사진을 골랐어요. 이걸로 안 올 리가 없지. 곧 황기찬에게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이 구두 찾고 싶지 않습니까? 장소는 여기입니다. 혼자 오세요. 전송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두었어요. 도윤은 묶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마지막 놈만 오면 돼. 방 안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그 시각 황기찬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죠. 화면을 켜자 익숙한 구두 사진이 떠 있었어요. 눈빛이 번쩍였어요. 이게 왜? 곧이어 도착한 메시지를 읽었죠. 혼자 오세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황기찬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되찾아야 해. 긴장된 표정으로 외투를 걸쳤어요. 비서에게도 아무 말 없이 곧장 건물을 나섰죠. 운전기사 대신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는 빠른 속도로 도윤이 보낸 주소를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니다.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네요. 황기찬은 운전대를 꽉 움켜쥔 채 속도를 높였어요.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누가 이런 짓을. 구두가 여기 있다는 건.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보낸 번호는 발신자 비공개였어요. 덧칠 가능성. 그래도 가야 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죠. 사방은 고요했어요. 황기찬은 심호흡을 하며 차문을 열었어요. 좋아. 오랜만에 재미 좀 보겠군. 스스로를 다그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어요. 주위를 살피며 발소리마저 죽였죠. 구두 한 짝. 반드시 되찾아야 해. 그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약속된 층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황기찬은 손끝으로 문을 밀었죠. 안은 조용했어요. 있나? 낮게 부르는 목소리. 그때 어둠 속에서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잘 왔군, 황기찬.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내가 보낸 거였군. 두 사람의 시선이 거칠게 맞부딪혔죠. 황기찬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어요. 주위를 빠르게 훑었죠. 구석엔 묶여있는 홍 사장이 보였어요. 그 옆엔 강세리까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도윤은 조용히 구두 한 짝을 꺼내 보였죠. 이거 찾으러 온 거 맞지?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도윤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방 안 공기는 점점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긴장된 침묵이 흐르던 그때 황기찬이 갑자기 몸을 날렸어요. 이 자식, 그가 주먹을 휘둘렀죠.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팔을 들어막았어요. 쾅 방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두 남자는 거칠게 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주먹과 발차기로 몰아붙였죠. 그러나 도윤도 밀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발버둥쳐라. 주먹이 번갈아 얼굴과 몸통을 강타했어요.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있었죠. 좁은 공간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어요. 두 남자의 싸움은 거칠어졌어요. 황기찬은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죠. 그때 도윤의 눈에 방 한쪽 쇠파이프가 들어왔어요. 그는 재빨리 달려가 쇠파이프를 움켜쥐었죠. 이걸로 끝내주지. 도윤은 눈빛을 번뜩이며 황기찬에게 다가갔어요. 비틀거리던 황기찬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도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황기찬의 옆구리를 강타했죠. 비명이 터졌어요. 다시 한번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황기찬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몸은 축 늘어졌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죠. 방 안은 고요 속에 잠겼어요. 황기찬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조차 없었어요. 입가엔 피가 맺혀 있었죠. 도윤은 숨을 고르며 쇠파이프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났어. 도윤은 조용히 지호를 안아 방 안으로 데려왔어요. 이미 홍 사장, 강세리, 황기찬은 모두 단단히 묶여 있었죠.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상황을 이해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어요. 삼촌? 왜 그래요? 도윤은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주사기를 꺼내 보였어요. 이건 해독제가 없으면 위험하다. 말하지 않으면 투여한다. 홍 사장은 눈이 뒤집혔어요. 미친 짓 하지 마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도윤은 싸늘하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방 안은 살기 어린 공기로 가득 찼어요. 홍 사장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그 순간 도윤은 주사기에 약물을 살짝 뽑아 보였어요. 지호가 겁에 질려 울먹였죠. 삼촌, 무서워요. 그 소리에 강세리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그만해. 내가 말할게.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좋아, 시작해.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은호, 내가 죽으라고 시켰어. 원래는 강재인을 죽이라고 시킨 거야. 숨이 가빠졌죠. 도희는 황기찬이 죽였어. 정윤이까지도. 홍 사장과 황기찬은 눈이 뒤집혔어요. 강세리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황기찬이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홍 사장도 이를 악물고 외쳤어요. 전부 너희가 시킨 일이라고. 세 사람의 고함이 엉켜 방 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도윤은 조용히 주사기를 들어올렸죠. 조용히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강세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린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 황기찬은 고개를 떨어뜨렸죠. 숨소리만 적막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묶인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단 말이지. 낮게 내뱉은 말이 방 안을 무겁게 울렸어요. 홍 사장은 고개를 돌렸고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죠. 나는 빼앗기기 싫었어. 너희 같은 애들한테.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였다는 거냐? 황기찬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난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 도윤은 비웃듯 주사기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그럼 더 말해. 세 사람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내가 도희를 없앴다. 그날 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야 말하는군.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었죠. 도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눈빛엔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었죠. 주사기를 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까지. 차갑게 던진 한마디에 방 안이 숨죽었어요. 강세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황기찬이 커프스 때문에. 황기찬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내가 말해서 그런 거잖아. 커프스. 그게 증거될까봐. 홍 사장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도윤은 주사기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다 들었어. 이제 끝내자. 눈빛은 완전히 식어 있었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쥔 주사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죠. 그 대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작은 불꽃이 방 안을 비추었어요. 여기서 다 끝내자. 말끝은 낮고 단단했어요. 강세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죽일 셈이야? 홍 사장도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죠.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은 벽 쪽에 놓인 가스통을 끌어당겼어요. 천천히 밸브를 열었죠. 쉿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가스는 점점 방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숨쉬기조차 답답한 공기가 감돌았죠. 도윤은 라이터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고요. 너희 같은 인간들. 그냥 죽어야 해. 강세리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지호만은 보내줘.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비웃었죠. 그래서 내가 살인자가 되겠단 거냐? 도윤은 대답 없이 라이터를 조금 더 높이 들었어요. 난 잃을 게 없어. 그 순간 문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삼촌, 삼촌 안 돼. 보람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보람이의 목소리에 도윤의 손끝이 멈췄어요. 작은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삼촌, 그러지 마. 엄마랑 할머니가 보고 있어.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보람이까지.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을 떨게 했죠. 손에 쥔 라이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강세리와 홍 사장은 숨죽이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황기찬마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보람이가 달려들어왔어요. 삼촌, 그만해. 부탁이야.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어요. 라이터 불꽃이 조용히 꺼졌죠. 강재인도 간절히 말했어요. 우린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죽으면 그 악마들만 편하게 죽는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끝으로 라이터를 내려놓았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인과 보람이는 눈물로 도윤을 꼭 안았어요. 방 안은 고요 속에 가라앉고 있었죠. 도윤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는 준비해둔 USB와 녹화 장치를 꺼냈어요. 제인 씨, 이거 전부 맡길게요. 난 여길 떠날 거예요. 제인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그럼 어디로? 하지만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람이 부탁해요. 난 더는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도윤이 떠난 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USB와 증거 장치를 꼭 쥐었어요. 끝까지 반드시 심판받게 할 거야.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조서실 제인은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털어놨어요. 형사들은 증거 영상을 확인하며 얼굴을 굳혔죠. 충분합니다.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선 강세리, 황기찬, 홍 사장의 모습이 공개됐어요. 제인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지금부터라도 죗값을 치러야 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무렵 도윤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공항으로 향했죠. 국제평화의사단 신청서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다 끝났어. 이제 나도 새로운 길을 가야지.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출국장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강재인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보람이 잘 부탁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손끝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받은 강재인은 한참이나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도윤 씨, 꼭 무사히 돌아와요. 작게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곁에 앉아있던 보람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 삼촌 언제 와요?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 멀리 갔어. 그래도 꼭 다시 올 거야. 보람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이모랑 같이 있을게요. 작은 목소리에 제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조용히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며칠 후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좌중에는 언론과 방청객들까지 빼곡했죠. 피고석엔 황기찬, 강세리, 홍 사장이 차례로 앉아 있었어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들은 살인 및 공갈,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인은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죠. 검사는 차례로 증거 영상을 재생했어요. 도윤이 촬영한 영상, 자백한 육성이 법정 안을 메웠죠. 황기찬과 강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잃었어요.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죠. 판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황기찬, 강세리, 홍 사장. 각각 유죄로 판단한다. 법정 안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황기찬, 징역 25년. 강세리, 징역 20년. 홍 사장, 징역 15년.
땅, 법봉이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세 사람은 차가운 철창 속으로 끌려갔어요.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강제인은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곁에 있던 보람이가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우리 앞에 나쁜 사람은 없어. 보람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삼촌도 알면 기뻐하겠죠? 제이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꼭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금씩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죠.